자, 실 주세요. 실 줘야죠. 왜 안 줘요? 안녕하세요. 로고성형외과 윤성학입니다. 오늘은 제가 또 신도년 유명한 장인, 무슨 장인? 봉합장인 아닙니까? 제가 그래서 제 봉합 실력을 보여드리려고 특별한 분을 한 분 모셨습니다. 돼지님 들어와 주세요. 네, 특별한 우리 실험 참가자분을 모셨습니다. 자, 그럼 제가 제 봉합 실력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진짜 실제 수술과 최대한 비슷하게 한번 해볼게요. 이 장갑도 오염되지 않게 끼는 게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안쪽 면이 이거는 이제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오염되지 않게. 바깥쪽은 손에 닿지 않게 이렇게. 이거 처음에 끼는 것도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가지고 저희 직원도 우리 막내 직원 한 번 끼는데 막 장갑을 3개, 4개씩 쓰는 거예요. 어쩔 수 없죠. 자, 이제 가겠습니다. 먼저 상처를 내야겠죠? 그죠? 그래서 절개라고 하고 인시전이라고 절개를 하겠습니다. 메스. 절개를 합니다. 세 가지의 제가 봉합 방법을 보여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 보이시나요? 절개가? 그러니까 구멍 난 게 보이시죠? 둘. 네. 이 되게 쫀쫀하네요. 우리 돼지분 이 뭐라 그러죠? 이 쫀쫀함, 탄력이 좋은데요. 이렇게 절개 3군데를 냈습니다. 오케이, 보이시죠? 그리고 자, 이제 봉합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봉합을 하려면 먼저 반대편에 있는 조직을 잡아줄 요거 집게처럼 생겼죠. 이거를 포셉이라고 합니다. 얘로 조직을 잡고 그 다음에 실로 꼬매야 되는데, 보통 실이 이제 전 성형수술에서 쓰는 실은 정말 얇고 머리카락보다 얇은 실을 쓰는데, 오늘은 조금 더 보여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굵은 실을 이용해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 주세요. 오케이. 요렇게 실을 잡는 거 요거를 니들 홀더라고 하거든요. 얘를 통해서 잡아서 수술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보여드릴 방법은 피부가 이렇게 벌어졌다고 했을 때 피부 안쪽을 꼬매는 수술이에요. 보통은 녹는 실로 많이 하고요. 녹는 실로 피부 안쪽을 봉합을 하고 얘가 더 상처가 벌어지지 않게끔 해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자, 돼지님 아프시면 조금 참으세요. 이렇게 실이 보이지 않게 피부 안쪽으로 꼬매드립니다. 영상에 잘 보이시나 모르겠네요. 제가 정말 엣지라고 하면 이게 살이 찢어졌는지 안 찢어졌는지 모를 정도로 딱 맞춰서 꼬매는 게 기술이거든요. 절개를 한 다음에 그거를 그대로 좋아요. 잘 되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지금은 이제 파란색 실이 보이실 텐데 얘가 안쪽으로 들어가게 되면 좋습니다. 보통 매듭은 한 3번 정도. 자, 컷 시져 주십시오. 컷 해주세요. 내가 할게요. 주세요. 예, 해서 피부를 이렇게 자르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와 다르게 피부가 벌어지는 게 조금 더 덜해지고 그 대신 실은 안 보이죠. 이거를 촘촘하게 저는 보통 5mm 간격으로 시행을 하게 됩니다. 지금 찢어진 게 재보면 한 5cm 찢어져서 이 정도면 한 10반을 해야 돼요. 네, 시간 관계상 제가 2반을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나 나중에 우리 시청자분들 중에 성형외과나 외과, 정형외과 이렇게 수술하는 과를 하고 싶은 분들이 있다 그러면 이 영상 되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 이렇게 실을 안쪽에다가 피부 안쪽에다가 보이지 않게끔 이렇게 양쪽을 잡아주는 거죠. 오케이.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컷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안쪽에 있는 실이 보이지 않고 옆에는 이렇게 쫙쫙 벌어지는데 얘는 잘 벌어지지 않아요. 요게 녹는 실로 피하 봉합이라고 하거든요. 보통 피하 봉합을 하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2번째 방법을 보여드릴 건데요. 이제 요거 피하 봉합을 다 했다고 생각을 하고 이제 피부 봉합을 하는 거예요. 피부 봉합 방법. 첫 번째로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은 연속 단매듭 봉합이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연속 단매듭 봉합은 피부와 피부를 봉합을 해주고요. 오케이. 연속 단매듭 봉합. 요렇게. 둘, 셋. 이성에서 단매듭이기 때문에 하나의 실만 자릅니다.
그리고 쭉 봉합을 이어나가요. 가보게요. 이 연속 단매듭 봉합의 장점은 뭐냐면 시간이 굉장히 빠릅니다. 시간이 굉장히 빨라서 왜냐하면 뭐 하나씩 그 단순 봉합처럼 하나씩 자르고 실을 자르고 하는 시간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빠르게 할 수 있다. 하지만 단점이 있어요. 단점은 뭐냐면 예를 들어서 이렇게 쭉 가다가 아니면 봉합이 끝나고 나서 하나가 뭐 사고에 의해서 좀 끊겼다. 아니면 이제 우리 돼지님이 피부가 간지러워서 긁다가 피부가 실이 중간에 끊겼어. 그럼 다 풀려버리는 거예요. 그게 단점이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연속 단매듭 봉합은 보통 많이 움직이지 않는 부분, 그 다음에 뭐라 그러죠? 텐션이라고 하죠. 장력이 많지 않는 부분에다가 하는 봉합 방법입니다. 이렇게 느낌이 탄력이 돼지님이 탄력이 너무 좋아요. 이렇게 하게 됩니다.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해서 끝을 자르면 이게 연속 단매듭 봉합이 되겠습니다. 자, 두 번째 봉합은 그냥 단순 봉합입니다. 제일 많이 쓰는 봉합 방법이고요. 요게 사실은 이렇게 하나, 둘, 셋. 요게 제가 제일 많이 쓰는 방법입니다. 이렇게 보통 코 부분, 그 다음에 이마 거상, 안면 거상 하는 부분, 요런데, 그 다음에 눈, 코 이럴 때 많이 쓰게 됩니다. 그리고 이게 정확한, 빨리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한 양쪽, 찢어진 부분 양쪽을 똑같은 깊이로 이 실이 통과가 되어야 흉터가 훨씬 더 덜 남고요. 막 바쁘다고 예를 들어서 제가 하나를 이상하게 해볼게요. 여기는 깊게 물고 여기는 얇게 물었어. 이래버리면 흉터가 이렇게,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또 하나를 잘못 묶고 이렇게 하면 상처를 올라타게 돼요. 양쪽 절개선이 있으면 이 절개선이 똑같은 레벨이 맞아줘야 되거든. 근데 이렇게 꺾여서 맞았다. 올라탔다고 해요. 보통 저희는 이렇게 올라타거나 그러면 흉터가 진짜 많이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정확하게 절개선 양쪽에 똑같은 양의 높이의 피부를 같이 봉합을 해주느냐, 그게 흉터가 덜 생기게 하는 키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단순 봉합을 지금 3군데 정도 했고요. 그리고 보통 단순 봉합 같은 경우도 저는 한 5mm 간격으로 하게 돼서 예전에 어떤 분들 그랬잖아요. 나 몇 반을 찢어져서 몇 반을 꼬맸어. 저는 1cm 찢어진 거에도 10반을 꼬맬 수 있어요. 마무리를 끝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진짜 1cm 안에도 10번을 봉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몇 cm 몇 반을 봉합했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흉터가 없이 양쪽의 그 절개선 사이에 위치를 똑같이 잡아서 정말 안 찢어진 것처럼 한 번도 절개가 없었던 것 마냥 할 수 있냐, 그게 더 중요합니다. 이제는 저는 하도 이 봉합을 많이 했기 때문에 눈대중을 봐서도 그냥 바로 봉합이 돼요. 그 정도의 경지에 오른 것 같아요. 자, 이게 단순 봉합, 요게 연속 단매듭 봉합이고, 마지막은 뭐냐면 제가 보통 이마 축소 거상을 할 때 좀 더 강하게 양쪽이 이렇게 벌어지지 않게, 그러니까 긴장력이 많은 가는 부분에 하는 방법인데요. 이거를 영어로는 인터라킹 수처라고 하고 한국말로는 결찰 봉합술이라고 합니다. 그걸 한 번 더 보여드릴 건데요. 그거는 제가 모든 부분에 쓰진 않고요. 이거의 장점은 뭐냐 하면 조금 더 긴장, 양쪽에서 잡아당기고, 이마 같은 경우 이마 축소 거상을 하면 앞에서도 눈썹 쪽에서도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저기 뒤쪽 정수리 쪽에서도 잡아당기기 때문에 상처가 벌어지기 쉽거든요. 그런 상처에서 봉합 방법을 하면 훨씬 더 장력을 이길 수 있게,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힘을 이길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쓰게 되고, 단점은 뭐냐 하면 흉터가 조금 더 생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꽉 양쪽을 잡아당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수술 방법에 이 봉합 방법을 쓰는 건 아니고, 특히나 양쪽이 뭔가 이렇게 당겨지는 장력이 많다, 이럴 때 주로 쓰고 있습니다. 저는 주로 안면 거상 부분이나 아니면은 이제 이마 축서 거상 했을 때 이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요것도 연속 단매듭 봉합이랑 비슷한데 이렇게 한쪽으로 쪼로록 생길 거예요, 그 매듭이. 그래서 당연히 모든 봉합은 이렇게 양쪽의 높이를 똑같이 맞추는 게 훨씬 더 중요하고요. 그리고 얼마만큼 균일한 간격으로 봉합을 하느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대진님 지금 잘 참고 계시고요. 그걸 안 했네? 마취를 안 했네? 안 아프신가? 네, 보통 이렇게 단순 봉합 하거나 이런 거 할 때 마취해야 되나요? 하시는데, 네, 하셔야 돼요. 아파요. 아프세요. 왜냐면 이 바늘이 뚫고 가는 게 당연히 아플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보통 한두 바늘 정도 꼬맬래요 하시는 분들은, 왜냐하면 그 마취 주사를 찌르는 통증이랑 이 통증이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한두 바늘만 꼬맨다 이럴 때는 굳이 마취 안 하고 꼬매셔도 되는데, 그게 아니라 뭐 한 5바늘 이상 꼬매야 된다 이럴 때는 필히 국소 마취 하시고 하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마지막을 끝으로, 예, 영어로는 인터라킹 수처, 이거 한글로 잘 모르겠네요, 정확한 용어를. 네, 인터라킹 수처가 완성이 되게 됐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단매듭 연속 봉합 방법, 그리고 이건 단순 봉합 방법, 이게 보통 인터라킹 수처, 결찰 방법이 되겠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잘못 꼬매는 게 이거예요. 다른 데는 보면 양쪽이 이렇게 꼬매고 나신 다음에 양쪽을 이렇게 눌러보시면 단차가 없게 돼야 됩니다. 그죠? 여기도 단차가 없어. 근데 이쪽은 걸려요, 이렇게. 이거 잘못 꼬맨 거예요. 이런 거 있을 때는 풀어줘야죠. 잡고 풀어주고, 여기는 제가 좀 이렇게 편집증적인 되게 있어요. 딱 맞아야 돼요. 오케이. 양쪽이 똑같이. 이렇게. 아우, 너무 이쁘게 잘 됐어요. 흉터가 하나도 안 남을 것 같아요. 아, 좋아요. 우리 대진님 아주 봉합술 잘 됐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의, 너무 좋은데? 3가지 봉합을 마쳤습니다. 지금까지 피하 봉합과 그 다음에 피부 봉합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다음에도 또 뭐 궁금하신 게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우리 대진님께 시술 또는 수술 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해보니까 재밌네요. 네, 지금까지 봉합장인 윤승환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조태구알.